네, 안녕하세요. 기술로 상상한 음악과 사운드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한 박승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자음악가이자 뉴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음악 레이블 아이디언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2020년 3월에는 AI 음악 기술 스타트업 뉴튼의 공동 설립자로 참여하여 음악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를 횡단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 저는 테드엑스 신촌에서 음악 3.0 세대라는 제목으로 국내 최초 소셜 네트워크 밴드 요즘 밴드 프로젝트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음악과 사운드, 뉴미디어와 테크놀로지에 관한 다양한 탐구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간의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음악과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를 늘 하다 보니 이렇게 목차를 음악 트랙으로 준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총 5개의 트랙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트랙입니다. 여러분께 2개의 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하나는 인공적인 방식으로 구성된 환경 소리이고요. 다른 하나는 실제로 녹음한 것입니다. 무엇이 실제이고 아닌지를 맞춰보는 일종의 청각적 튜링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실제로 녹음한 환경 소리는 첫 번째 A였습니다. 소리를 구분하기 쉬우셨나요? 혹은 어려우셨나요? 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소리 풍경 인지 능력 평가라는 설문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약 4년 동안 1000여 명의 관객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그중 약 53% 정도가 실제 소리를 인공소리로 착각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매년 비슷한 비율이 나온다는 건 사실 뭐가 진짜고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트랙입니다. 앞서 들으신 인공소리는 뉴로스케이프라는 AI 사운드스케이프 시스템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본 시스템은 현재 스타트업 뉴튼의 공동 창업자인 이종필 연구자와 함께 2017년 처음 개발하였습니다. 이미지를 컴퓨터에 전송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이미지의 속성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사운드스케이프를 생성하고 매핑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도시나 자연의 풍경 이미지를 전송하면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의 레이블 디텍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미지에 포함된 요소를 단어로 변환합니다. 둘째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527개의 오디오 데이터셋과 이미지 분석 결과 간의 단어 간 유사도 연산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데이터를 검출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검출된 단어가 적합한 사운드를 불러오는지를 검증하는 사운드 태깅 모델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사용자는 하나의 이미지만을 검색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사운드뿐만 아니라 연관성이 높은 또 다른 이미지 그리고 단어들을 검출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도시나 자연 등 보편적인 풍경으로 AI 사운드스케이프를 생성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지만 점차 다른 풍경들을 다루고 싶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전시에서 제가 선택한 이미지는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마침 2017년은 이 샘이라는 작품이 세상에 공개된 지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변기를 작품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당시의 관람객들과 이제 막 세상을 인지하기 시작한 뉴로스케이프라는 시스템은 서로 닮은 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기계는 샘의 작품 이미지를 전송하면 시종일관 변기에서 물 내리는 소리만 들려주었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 문화전당 전시에서는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을 다루었습니다.
늘 사진으로만 가늠했던 역사의 현장을 소리로 재현함으로써 당시의 시민들이 느꼈을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통해서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들기 시작한 의문은 기계에게 무엇이 예술인지를 어떻게 학습시키고 설명하고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저에게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재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인간이라는 존재를 반추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점차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세 번째 트랙입니다. 2020년 이종필 연구자를 중심으로 저희는 또 다른 실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뉴튠이라는 AI 음악 스타트업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동안 뉴로스케이프가 인공지능의 예술적 활용에 중점을 두었다면 좀 더 많은 대중들이 인공지능이라는 최신의 기술을 통해서 음악과 사운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차세대 AI 음악 검색 플랫폼 포인튠을 개발 중이고요. 올해 서비스 런칭을 준비 중입니다. 포인튠은 유사도 검색, 다차원 검색 등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서 영상 창작자들에게 필요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점은 수백만 개의 음악 특성을 분석하여 유저에게 가장 최적화된 음악 검색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뉴로스케이프에서의 환경 소리에 대한 탐구는 모빌리티라는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2019년 당신이 이동하는 모든 순간이 음악이 됩니다 라는 주제로 이동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풍경들이 음악과 사운드로 다가오는 미래를 그려본 뉴로스케이프 for Mobility, N4MA라는 프로젝트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함에 따라서 경로에 적합한 음악과 사운드가 생성되고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 적용되는 그런 아트워크 프로토타입입니다. 2020년에는 실제로 자동차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차량 내에서 소비 가능한 새로운 음악 경험을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서의 이동 시간은 곧 콘텐츠 소비 시간으로 치환될 것이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러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인공지능을 통해 우리는 훨씬 더 창의적인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반복적인 노동은 기계가 충분히 대체 가능하겠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번째 트랙입니다. 앞에까지가 인공지능의 예술적, 산업적 활용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예술적 상상이기도 하지만 마냥 허구는 아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년 12월 물레의 예술공장에서 휴먼 레이블링이라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 작품에서 임호경이라는 배우는 하루 동안 환경 소리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미래 노동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배우들이 설 곳이 사라지게 되면서 배달이라는 노동을 하게 되고 또 소리 녹음을 위해 이동하게 되는 이동과 노동에 대한 여러 단상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좋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래 인공지능의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는 철저히 우리의 주체적 사유로 환원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트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다양한 상상을 그려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인간의 창의성을 기계에게 학습시킨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창의성을 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켠으로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제로원이라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에서 활동한 12명의 작가 그리고 작품 정보를 통해서 이러한 예술 정보를 어떻게 분류하고 연관성을 정량화할 수 있을지를 실험해 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보통 인공지능 작곡 연구는 작곡가가 만든 음악을 통해 스타일을 분석하고 비슷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러나 음악가를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음악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음악가가 되기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삶의 궤적을 유추함으로써 음악의 창의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슈만이라는 작곡가가 남겨놓은 몇 가지 기록을 참고해 봤습니다. 슈만은 라인강이라는 풍경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본인의 인생을 투영하기도 하고 하이네의 시를 음악의 모티브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을 분석했고 뒤셀도르프로 이사를 가면서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쾰른 대성당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했고요. 즉 인공지능 작곡이라고 한다면 슈만이 보고 듣고 느꼈을 모든 경험과 감정들 또한 학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엔 기술로 인해 인간 사회의 스펙트럼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오히려 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다 함께 인간다움이라는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는 어떤 그림인가요? 저는 폴 고갱의 1897년 작품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작품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사이트와 메일을 통해서 이어나가길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